find 예제 가셔가지고 여긴 뷰크레이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 뷰티 뉴스라는 거죠. 뷰티 뉴스. 뷰티 뉴스인데 여기 이제 요게 회사명이에요. 뷰크레이 쉼표, 이렇게 아더마 쉼표 이렇게 이게 다 회사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회사명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쉼표가 나오죠. 이제 그 쉼표를 갖다가 찾아가겠다 그 얘기죠. 일단 듀크레이 다음에 쉼표가 나오고 아더마 다음에 쉼표가 나오고, 그래서 쉼표를 갖다가 찾아가겠다, 쉼표를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find란 말은 찾아간다 그런 뜻이 있죠. 그죠? 회사명 여기다가 는 찍어주고 find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find 뭔가 찾아간다는 얘기고, 뭘 어떻게 찾아가는 거냐면 문자의 하나를 지정해요. 그 문자의 뭐냐면 이건 쉼표예요. 쉼표. 쉼표를 찾아갈 거다. 쉼표 앞뒤로 큰 따옴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연산자로서 쉼표가 아니고 이제 내가 찾을 문자로서 이제 일반적인 문자로서 쉼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 걔 이제 쉼표 앞뒤로 큰 따옴표 찍어줘요. 그리고 이제 또 쉼표가 나오는데 요 쉼표는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쉼표는 요거는 연산자죠. 인수와 인수를 구분 지어주는 연산자. 요거는 두 번째 나온 거는 그 A3 셀을 찍어주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쉼표한 글자를 갖다가 찾아갈 거다. A3 셀에 있는 문자열로 찾아갈 거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콤마 1을 찍어준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첫 번째 문자서부터 찾아갈 거다. 그러니까 A3 셀에 있는 그 문자열로부터 첫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할 거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할 거라면은 이제 콤마 1 요거는 생략해줘도 돼요. 따로 이제 시장 위치를 정하지 않아 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냥 자동으로 첫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제 콤마 1은 요건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콤마 1을 이렇게 찍어줄게요. 이제 검색 시장 위치는 첫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할 거다. 이 얘기고, 이렇게 하면 쉼표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 보세요 한번. 뭐가 나올까요? 5가 나오죠. 자, 5가 왜 나왔을까요? 5가 나온 이유, 바로 다섯 번째 문자열이 있기 때문이죠. 뭐가? 쉼표가. 그죠? 듀크레이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자에 쉼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아더마는요? 아더마도 find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find 함수. find 함수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쉼표를 찾을 문자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문자로 지정해주기 위해서 이제 앞뒤로 이제 큰 따옴표를 붙여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쉼표 나오고, 요 쉼표는 이제 연산자가 되는 거죠. 인수와 인수를 구분 지어준 연산자. 쉼표를 갖다가 A4셀에 있는 그 문자열로 찾아갈 거다. 찾아가가지고 뭘 구해준 거냐면 쉼표가 몇 번째 문자열에 있는지를 구해줄 거다. 그래가지고 얘는 뭐가 나올까요? 4가 나오겠죠. 그래서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쉼표가 들어가는 위치를 검색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find 함수 어제 하셨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find를 좀 응용해 가지고 이 회사명 듀크레이, 아더마, 아투팜 요 회사명을 추출해 올 수가 있어요. 레프트라든가 리드를 같이 사용해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회사명 여기다 이제 이번에는 레프트를 써도 미드를 써도 되는데 뭘 써볼까요? 미드를 한번 써보죠. 미드도 되고 레프트도 돼요. 둘 다 가능한데, 미드 함수 쓰실 경우에는 미드 함수 선언하고 여기서 이제 문자열을 추출해온다 그 얘기인데, 바로 어디서 추출해올 거냐면 요 뷰티 뉴스에서, 즉 A3셀에 있는 요
문자열로부터 회사명을 구해올 거다. 회사명이란 여기선 쉼표 앞에 쉼표까지 나오는 쉼표 앞에까지 요 내용이 바로 회사명이에요. 듀크레이, 아더마, 아토팜 요 다 회사명들이에요. 회사명을 구해올 거다. A3셀 갖다 참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콤마 1을 찍어줘. 1을 찍어준 이유는 뭘까요? 왜 1을 찍어줬을까요? 여기서 1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문자서부터 추출할 거다 그 얘기죠. 첫 문자서부터. 여기 회사명 보세요. 회사명이 다 전부 다 몇 번째 글자서부터 돼 있어요? 첫 번째 문자서부터 돼 있는 거죠. 듀크레이, 아더마, 아토팜 모두 다 첫 번째 문자서부터 추출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추출 시작이쯤 똑같이 다 1이에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글자를 추출할 거냐, 요거는 이제 회사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듀크레이는 4글자이고, 아도마는 3글자이고, 제로투 세븐은 5글자예요. 그래서 각각 보니까 그 제각각이죠. 회사명의 글자 수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상수로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걸 다 듀크레이서부터 다 구해줄 거라면은 상수로 하면 안 되겠고, 그죠? 바로 여기서 find 함수를 써주시는 거죠. find 함수를 갖다가 선언하고, find 함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아까 find 함수 인수로서 이제 쉼표를 찾아간다 그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쉼표를 갖다가 A3셀에 있는 글자로 찾아갈 거다. 그리고 콤마 1. 요 1은 또 뭘까요? 아까 요 1은 뭐였죠? 바로 첫 문자서부터 검색할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read 함수를 이용해서 1번째 문자서부터 find 함수의 결과로 나오는 글자 수만큼 추출할 거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면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쉼표도 같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쉼표가 있는 위치가 뭐요? 5죠. 5니까 그 거기까지 이제 쉼표가 있는 위치까지 추출을 한 거죠. 그죠? 그죠? 여기서 이제 쉼표를 제외하고, 즉 쉼표 앞에까지 추출하고 싶어. 쉼표는 빼고 회사명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간단해요. 빼기 1 해주면 돼요. find 빼기 1 해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find만 따져본다면 5가 되는 거죠. 5가 바로 뭐냐면 쉼표까지를 추출하는 거예요. 5를 하면, 그죠? 근데 거기서 빼기 1을 해준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쉼표 앞에까지가 추출이 되는 거죠. 그죠? 엔터 쳐주시면 이제 쉼표가 제외가 돼가지고 듀크레이까지만 나오는 거죠. 자, 아더마 가지고 또 아더마. 그것도 이제 read 함수 사용한다 그러면은 read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 A4셀을 참조하고 콤마 1. 콤마 1은 여기서 첫 번째 문자서부터 추출할 거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 몇 글자 추출할 거냐, 그거는 find 함수를 응용해서 find 함수 중첩 빼가지고 하는 거고. 자, 식은 똑같겠죠. 이제 쉼표를 찾아갈 거다. 어디로? 이 아도마로 찾아갈 거다. A4셀로 찾아갈 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할 거다. 콤마 1 찍어주고, 그리고 걔는 이제 뭐 아도마 쉼표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쉼표 앞에까지만 추출하기 위해서 뭘 해줘요? find 함수 빼기 1까지 해줍니다. 1이 3번 나오는데 1이 여기 1이 다 3번 나오는데 1이 다 의미가 다 다르죠. 똑같은 일이지만 의미가 좀 3개가 다 다른 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엔터 쳐주면 이제 아도마가 나왔고 쉼표가 제외가 돼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드하고 파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회사명을 추출한 내용이었고,
자, 잠시에는 search 함수를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search는 find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find 함수하고 혼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mid 대신에 또 left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시에는 그 left하고 search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회사명을 추출하는 내용을 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search 함수는 find랑 거의 같은데, 여기다 한번 search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search 함수. search 함수는 이제 그 find랑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거 딱 하나요. 바로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둘 다 문자를 찾아가는 건데,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문자를 찾는 게 아니고 쉼표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find out search가 사실상 같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쉼표를 찾아갈 것이다. 어디로 찾아갈 거냐면 여기로, 뷰티뉴스로 이제 A3셀로 찾아갈 거다. 그리고 콤마이라면은 첫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할 거다, 그 얘기죠. 결과는 똑같이 5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요 서치 함수를 또 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요 자리에 mid하고 find가 들어가 있는데, find 자리에 search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mid랑 같이 했다. mid 함수랑 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예. 다시 이제 는 찍어주고 mid 함수를 선언하고, mid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A3셀로부터 거기 있는 내용으로부터 추출할 거다. 무엇을? 이 회사명을 추출할 거다. 회사명이 다름 아닌 주크레이다 이거죠. 그래서 회사명은 첫 번째 문자서부터 있다. 첫 번째 문자서부터 추출할 거다, 그 얘기고 1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search 함수가 나오는 거죠. search 함수가 이제 되겠고, search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find와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쉼표를 찾아갈 거다.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길 찾아갈 거다 이거죠. 그리고 쉼표 1번 찍어주면은 1번의 의미 뭐라고요? 첫 문자서부터 검색할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괄호 닫고 엔터 쳐주면 주크레이 쉼표까지가 추출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서치의 결과 뭐가 나왔었죠? 5가 나오는 거죠. 즉 5번째 문자까지를 추출해 주는 거니까, 5글자 추출해 주는 거니까 쉼표까지가 추출이 되는 거죠. 나는 쉼표는 제외를 해야 되겠다. 쉼표 앞에까지만, 즉 주크레이까지만 추출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 마찬가지로 서치 다음에 빼기 1을 해줍니다. 빼기 1을 해주면은 이렇게 주크레이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치를 가지고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레프트를 가지고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도, 그러니까 요 mid가 들어갈 포지션에 레프트가 들어가도 계산이 되겠죠. 잠시만 레프트를 가지고 할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눈 찍고 레프트 함수를 선언해서, 레프트 함수도 마찬가지로 추출을 해오는 거죠. 여기는 회사명을 추출해 올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A3셀을 참조하겠다. 그러면 이제 A3셀에 있는 글자로부터 회사명을 추출할 거다. 회사명은 바로 주크레이죠. A3셀 참조하고 쉼표. 그리고 이거는 레프트 함수는 이제 추출 시작 위치가 정해져 있죠. 첫 번째 문자서부터 추출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시작 위치를 할 필요가 없죠. 뭐가 바로 나오는 거냐면 글자수. 글자수는 바로 이제 search 또는 find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써주면 되는 거죠. search 쓴다면은, 그래서 똑같죠. 그 다음은 쉼표를 찾아갈 거다. 그리고 여기로 찾아갈 거다. 쉼표가 몇 번째 있는지 구해줄 거다, 이 얘기죠. 이렇게는. 그리고 마지막 1을 찍어준 거는 첫 문자서부터 검색할 거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주크레이 쉼표까지 나온다는 소리죠. 여기서는 쉼표를 빼야 되겠다. 즉 쉼표를 제외하고 주크레이까지만 나오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서치 빼기 1 해가지고 쉼표 앞에까지를 추출을 해올 수가 있는 거죠. 주크레이 이렇게 나왔고, 자 참고로 레프트 함수 안에 서치 함수를 써봤는데요. 서치가 들어갈 포지션에 요 자리에 find 쓰셔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한번 이거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레프트 함수하고 미드 함수 등을 같이 사용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회사명을 추출해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회사명의 글자 수가 다 다르다는 거. 다르기 때문에 요 서치 또는 find를 써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추출해 온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 문서에 if 예제를 같이 볼게요. if 예제 시트로 가셔가지고 보면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점수가 나와 있고, 일단 점수에 따른 등급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if 1번 결과에 보면은 우수, 보통, 분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점수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90점 이상이면 우수, 80점 이상이면 보통,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되겠죠. 보통이고 80점 미만은 분발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ABC로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거는 논리함수 중에서도 논리값, 논리식과 논리값이 사용된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if 예제 시트의 요 표에다가 D3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점수 C3 셀 요거가 이제 어쨌다는 거냐면 90 이상이다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결과가 90 이상이 맞으면은 true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90 미만이면은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논리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논리식으로 만들어주면은 결과는 이제 true나 false 같은 논리값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if 함수는 뭘 해주는 거죠? if 함수는 이제 true나 false 말고 다른 값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값을 정해줄 수가 있죠. 이를테면 true 대신에 뭐 우수, false 대신에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해보면은 일단 유민수의 등급이 이제 지금 보니까 90점 이상이면 true다 이렇게 나왔죠. 예. 여기다 이제 그래서 C3 셀 앞에다가 if 함수를 추가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C3 셀에 있는 내용이 90점 이상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맞으면 일단 우수로 처리하겠다. 이거 일단 보통으로 처리할게요. 보통 90점 이상이면 우수고 90점 미만이면은 90점 이상이 아니면 보통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수가 나왔죠. 이 값을 가지고 일단 이제 우수냐 보통이냐로 먼저 구해본 거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우수, 보통, 분발로 나오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거 먼저 해보시고 잠시 이걸 가지고 우수, 보통, 분발로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통이라고 처리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우수가 아닌 거죠. 여기가 이제 그죠. 이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간 거냐면 우수가 아닌 거 중에서, 즉 90점 이상이 아닌 거 중에서 80점 이상이면, 즉 80점 이상 90 미만이 의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우수 찍어놓은 다음에 심표 찍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우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if가 또 들어가요. 이렇게 if 함수를 중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C3셀에 있는 내용이 이제 80점 이상이다. 90점 이상이 아닌 거 중에서 80점 이상이라면 보통으로 처리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80점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분발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분발로 하겠다. 그 마지막에 괄호 두 번 닫아주시는 거고, 왜냐하면 if가 두 번 들어갔으니까 마지막에 괄호도 두 번을 닫아줘요. 여기가 우수 보통 분발 말고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 등급 A, B, C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하기 나름이고, 여기서 일단 우수 보통 분발로 한번 만들어 보죠. 우수 중첩 if 함수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if 함수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같은 의미인데 방법이 좀 다른 거죠. 바로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수 보통 분발로 나오게 할 수가 있겠죠. 전 잠시 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중첩 if 함수식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좀 이렇게 정의가 되면은 if 함수도 금방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 일단 이거 먼저 해보시고, 이걸 가지고 if 함수로 식을 한번 바꿔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90점 이상이면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보통, 80점 미만은 분발로 처리한다. 요 내용이고, 이거를 if수로 한다는 얘기죠. if 함수. 자, if 함수는 이제 논리식이 일단 들어가죠. 90 이상이다. 맞으면 우수로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if 함수랑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바로 논리식이 또 한 번 들어가죠. 80 이상이면 여기서 우수 찍은 다음에 심표 찍은 요 다음부터는 이제 90 이상이 아닌 거니까 90 이상이 아닌 거 중에서, 즉 90 미만인 거 중에서 80 미만이면 80 이상이면 이거는 보통으로 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if 쓰니까 이제 처음에 if 3부만 나오고 중간에 if가 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수도 보통도 아니고 나머지는 다 80점 미만은 전부 다 분발로 처리할 거다. 그러면 거기서 true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죠. true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가 80점 이상이 아닌 기타의 경우가 true라면은, 즉 80점 미만이라면 분발이 되는 거죠. 분발로 처리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괄호도 이제 한 번만 닫아줘요. 왜냐하면 ifs가 한 번만 들어갔죠. 여러 번 들어간 게 아니고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괄호는 한 번만 닫아주면 되는 거죠. 엔터 쳐주면 뭐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라오 섞어가지고 하나 더 해보죠. 자, ifs 함수. ifs 함수를 선언해서, 자, ifs 함수 시사셀 참조하고, 그 다음에 90점 이상이면 우수, 그리고 이제 80점 이상이면 요거는 보통, 그리고 80점 미만, 즉 기타의 경우는 true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기타 경우가 true라면은 분발로 처리하겠다. 요 얘기죠. 이렇게 하고 엔터 쳐주면 이제 나왔죠. 이렇게 해서 if 함수하고 이제 if 함수식을 두 가지를 다 해보시면 되겠죠. 지금 알려드린 거 두 가지를 다 띄워드리죠. 한눈에 잘 보이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앞에 한 글자를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수익, 여기 이제 제품 코드로 나온 문자열들 있죠. 여기서 앞에 한 글자를 추출해가지고 그게 그 글자가 B가 나오면은 해피 제거로 처리하고, G가 나오면 참존 제거로 처리하고, S가 나오면 파랑 제거로 처리할 것이다. 그 내용이죠. 요 if 함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if나 ifs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스위치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일단 그래서 여기다, 여기 논리 문서에서
스위치 예제시트 옆으로 쭉쭉 넘어가면은 스위치 예제시트가 나와요. 여기서 스위치 예제시트에서 2, 3슬에다가 스위치 함수를 선언하고 스위치 함수를 선언하고 스위치 함수 인수로서 이제 레프트가 추천이 들어가겠죠. 레프트 함수를 종족시켜주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의 앞에 한 글자를 추출하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나온 결과가 B가 나올 수도 있고 S가 나올 수도 있고 G가 나올 수도 있는데 B가 나오면 뭐야? 예를 들어서 B가 나오면 여기 이제 결과 시트를 잠깐 보면은 이제 요걸 보면서 해피제과, 참존제과, 파랑제과 요걸 자 여기다 이제 스위치하고 레프트를 다시 해서 회설명은 뭐 이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임의로 하셔도 되겠고 어쨌든 요 형식만 갖춰가지고 B면은 뭐 해피제과다 그리고 G면은 뭐 이렇게 예를 그린 제과다 그리고 S면은 참존 제과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과 이제 제과회사 이름은 이제 임의로 하셔도 되겠고 어쨌든 형식만 잘 갖추셔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레프트의 결과가 B가 나올 경우에는 해필 제거를 하고 G가 나오면 그린 제거를 하고 S가 나오면 참존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봅시다 한번. 그래서 스위치 함수 가지고 만들어 본 내용이 되겠고 이거를 이제 if 함수라든가 이제 if 함수라든가 ifs 함수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여기 이제 S의 큰 덤표가 안 들어갔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같은 내용인데 요걸 갖다가 ifs 함수하고 if 함수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를 ifs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ifs 함수로 하겠다 그러면은 ifs 함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제품 코드 그러니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 앞에 한 글자를 추출하는 거죠. 그게 이제 B라면 뭐요? 이제 B라면은 해피자바 그리고 이제 레프트 함수는 이제 뭐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요 내용을 그래서 복사하셔도 돼요. 복사하셔가지고 같은 구문이 반복이 된다면 그 부분 복사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겠고 요게 이제 G다 그러면은 레프트의 결과가 G다 그러면 그린 제과죠. 아까 그린 제과를 했으니까 그린 제과 G면은 그린 제과 그리고 이제 레프트의 결과가 만약에 이제 S라면 참존 제과 그죠? 참존 제과라고 기타의 경우에는 true로 연결을 해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여기선 true 이하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타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빈칸으로 처리할 거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ifs 함수를 이용하실 경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레프트의 결과가 B면 해피제가 G면은 그린제가 S면 참존제가로 하고 나머지는 다 데이터의 경우는 빈칸으로 처리할 거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ifs하고 스위치 함수 두 가지를 보면 비슷하죠. 비슷한데 좀 다르죠. 의미는 같지만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천천히 한번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서 식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들 이걸 갖다가 중첩 if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첩 if로 이제 해야 되겠다.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다가 는 찍고 if 함수가 들어가겠죠. if가 들어가고 left가 들어가보죠. left 함수의 인수로서 제품 코드 앞에 한 글자를 추출한 내용이 만약에 B라면 해피 제과로 처리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if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if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레프트 이하가 이제 이거라면 이제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적절히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활용하셔도 되겠고, 만약에 이제 G라면은 그림 제과로 처리하고, 나머지 이제 B도 G도 아닌 경우는 참존 제과 밖에 없는 거니까 참존 제과로 마무리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if를 또 한 번 써가지고 참존 제과까지 다 이제 S가 맞은 참존 제과다 이 내용까지 써준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해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요게 S라면은 요거는 참존 제과로 놓고, 참존 제과로 놓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B도 G도 S도 아니다 그러면은, 즉 S가 맞다면 true라면 참존 제거를 하고, 이것도 false라면은 빈칸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내용 이제 심표 찍고 큰 답 두 번 찍어주고 괄호는 이제 세 번 닫아주는 거죠. 그냥 if가 세 번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해피 제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걸 요 내용은 이제 그 중첩 if 함수하고 ifs하고 이제 if 함수 요 이제 이게 되겠죠.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세 가지를 다 만들어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데이터베이스 문서를 열어서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시트가 바로 뒷섬 예제 시트죠. 자, 일단 뒷섬은 이제 합계를 구한다는 소리죠. 합계를 구한다는 건데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 조건이 뭐냐면 여기 만들어 놨네요. 이 조건이 뭐냐면 제품 분류가 가전제품이라는 조건이에요. 자, 제품 분류가 가전제품인 것에 대한 매출액 합계를 구한다. 이거는 여기 이 13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뒷섬 함수를 선언하고, 자, 뒷섬 함수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뭐가 들어가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이렇게 이제 요 내용 A2부터 20까지가 들어가겠죠? 여기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무엇에 합계를 구하는 거냐면 매출액 합계를 구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필드 제목을 1,2셀을 잡아줘요. 그리고 조건은 여기 있는 제품 분류가 가전제품이라는 조건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품 분류가 가전제품인 애들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엔터 쳐주면 나왔죠. 이제 요게 이제 뒷섬 함수였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같은 공식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좀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좀 이렇게 이를테면 지금 D 에버리지 예제 시트처럼 임대료의 평균, 관리비의 평균, 부가세의 평균을 구해준 건데 평수는 이제 40평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료 평균을 구한 다음에 자동 채용도 채워서 관리비하고 부가세 평균을 자동으로 구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갖다가 조금 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창조 개념을 추가해가지고 연속적인 작업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죠. 이제 에버리지 예제에서 이제 일단은 이제 임대료의 평균을 먼저 구해 볼게요. 임대료 평균이고 조건은 뭐냐면 임대 평수가 40평이라는 조건, 바로 여기를 참조하면 되겠네요. 임대 평수가 40평이라는 조건, 여기를 참조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C 캔슬에다가 는 찍어주고 에버리지 함수를 갖다가 선언하고 에버리지 함수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절대 참조가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임대료 평균 구한 다음에 이렇게 위쪽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로 채워서 관리비와 부가세 평균도 자동으로 구해줄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가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임대료뿐만이 아니고 관리비, 부가세도 같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범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잡힌 요 친구들 A부터 E까지는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료 평균 구한다 이거죠. 임대료 C2셀을 참조해 주시고, 그럼 요거는 C2셀은 절대 참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얘는 바뀌어야 돼요. 반대로 임대료가 관리비로 바뀌고 관리비가 부가세로 바뀌어야지 각 항목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C2셀은 그래서 필드는 그대로 상대 참조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나오는데, 조건 임대 평수가 40평이라는 조건, 특히 여기가 중요하죠. 조건이 고정이 돼야 돼요. 여기 나오는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평균이 또한 이렇게 동일한 임대 평수가 40평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계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또한 뭐가 돼야 되죠? 절대 참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F4키 눌러서 조건 부분을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이러면 이제 일단은 임대료 평균이 나왔죠. 임대 평수 40평인 애들에 대한 임대료 평균이 나왔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동 채우기로 채워서 관리비와 부가세 평균을 연속적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리비와 부가세를 구하는 내용 보면은 어때요? 같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범위하고 조건 범위 가지고 계산을 수행을 한 거죠. 요거 가운데 있는 요 친구들만 바뀐 거죠. 관리비로 바뀌고 부가세로 바뀌고 그래야지 관리비 평균 구하고 부가세 평균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절대 참조 개념을 가미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디카운트가 뭘까요? 디카운트는 개수를 세워준다는 소리인데, 카운트는 바로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세워준다는 소리예요. 숫자 데이터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카운트 예제 시트를 보면은 이제 칼로리가 2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작성되어 있죠. 이 조건을 이제 참조해 가지고 그러니까 칼로리가 20을 초과하는 것의 개수를 세워달라는 건데, 자 봅시다. 디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자 카운트 함수는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세워줄 수가 있는 건데, 자 요거는 카운트 함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카운트 함수는 마찬가지로 숫자 데이터 개수만 세워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품을 잡았다 이러면 개수는 0이 나와요. 0이 나옵니다. 이렇게. 왜 0이 나오냐, 이 A3부터 A10까지 범위에는 숫자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카운트 함수를 하신다면 이렇게 인수를 갖다가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요 범위 말고 뭘로 하셔야 될까요? 바로 칼로리라든가 이런 데를 잡아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C3부터 C10까지 잡았어. 그리고 엔터 치니까 이번엔 나왔죠. 그러니까 카운트 함수는 보셨듯이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세워줄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디카운트 함수는 그래서 이런 카운트 함수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디카운트 함수를 선언해서
이거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공식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 일단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필드를 뭘로 하셔야 될까? 그러면 필드를 이거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A to C 하면 돼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칼로리가 20보다 크다 조건을 이렇게 참조했어. 그러니까 역시나 0이 나오죠. 그래서 디카운트도 마찬가지로 숫자 데이터만 세워줄 수 있다는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필드를, 그래서 식품 필드 말고 다른 거 분량이나 칼로리 필드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CS를 잡아주거나 하면 이제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3이 나왔죠. 그래서 칼로리 중에서 이 칼로리들 중에서 20을 초과하는 것은 몇 개인지를 세워준 거죠.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는 디카운트 함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디카운트 A와 차이점, 디카운트 A도 이제 나오는데, 디카운트 A는 뭐야? 자, 카운트 A 함수를 소개해드리면, 카운트 A는 비슷한데, 카운트랑 비슷한데 이 차이점 뭐냐면, 자, 숫자는 물론이고 문자 데이터도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처음에 잡았던 인수들 있죠. A3부터 A10까지 잡아도 얘는 개수를 세워줘요. 얘는 문자 숫자 다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8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카운트 A 함수도 이러한 카운트 A 함수를 그대로, 그 개념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디카운트 A 함수를 선언해서 데이터베이스 잡아주고 그 식품을 잡아준다면 될까 안 될까요? 이번엔 되겠죠. 아까 디카운트였을 때는 여기가 안 됐었죠. 왜? 여기는 숫자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디카운트가 아니고 디카운트 A라는 소리죠. 그래서 A to 셀을 잡아도 개수를 세워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20보다 큰 애들의 개수를 세워준다. 그래가지고 3이 나왔죠. 그래서 자, 디카운트하고 디카운트 A 하면서 비슷한데 개수를 살 수 있는 대상이 다른 거죠. 자, 정리해보면 디카운트는 숫자 데이터 개수만 세워줄 수가 있는 함수이고, 디카운트 A는 뒤에 A자가 붙었죠. A자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올. 올백 할 때 올 있죠. 모두. 그러니까 숫자를 비롯한 모든 데이터의 개수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필드를 문자 데이터로 이루어진 필드로 잡아놔도 개수를 세워줄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 두 가지 차이점, 디카운트와 디카운트 A의 그 차이점을 가지고 묻는 문제가 또 필기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 함수의 차이점을 잘 비교를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문서에서 dmax, dmin 1 예제, dmax, dmin 함수를 좀 응용하는 건데, 자, 일단 dmax는 뭐예요? dmax는 가장 큰 값을 구해주는 거죠. 조건을 설정해서, 그죠? 조건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dmax, dmin 1 예제 시트 보니까 조건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네요. 학과가 기계과라는 조건이 작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과가 기계과인 것 중에서 가장 큰 성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dmax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dmax 함수를 선언하고, dmax 함수의 인수로서 a2부터 이제 c10까지 잡아요. 잡고 이제 쉼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얘기죠. 성적 시터스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건은 학과가 요거 기계과인 조건을 잡고, 일단 학과가 기계과인 애들의 성적의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빼주는 거죠. 무엇을 빼주는 거냐면 dmin 함수를 이용해서 학과가 기계과인 애들에 대한 성적의 최소값을 구해서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빼기하고 dmin 함수를 갖다가 선언하고,
디민 함수는 일단 dmax랑 내용이 똑같겠죠. 같은 데이터베이스 범위에 같은 조건 가지고 같은 성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다만 dmax는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고 dmin은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고, 그 차이죠. 일단 여기 이제 A2부터 C10까지 또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아주고, 그리고 필드는 성적이고 조건 똑같이 학과가 비객관한 조건 잡고요. 이렇게 하고 엔터 쳐주면 dmax, dmin 해가지고 차이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는 계산을 해달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자주 나오죠. dmax 함수하고 dmin 함수를 이렇게 응용해서 최대 최소 차이를 구하라는 그 내용으로도 이제 꽤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dmax, dmin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차이값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